한 며칠 그린벨트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어떻게 뒤로 물리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한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시행령으로서 공포가 된 것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이다 하는 것을 또 뿌려가지고 간보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오늘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국면이 흥미롭고 또 국민들이 어떤 뉴스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동아일보가 했습니다. 7월 21일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참 구질구질하기도 하죠. 시행령이면 시행령이지 잠정안, 그러니까 한번 슬며시 비춰 보였다가 반응이 나쁘면 구겨버리겠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동아일보 내용을 대충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2월에 청와대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 이름이 우선 항상 이렇게 티를 내죠. 국민을 위한.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은 왠지 해보고 싶다, 저거 좀 의심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꼭 이렇게 티를 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만드는 그 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것이죠. 벌써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쟁점은 검사가 수사 개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알려진 경찰까지 반대를 했다. 또 검찰은 검찰대로 반대를 했다. 양측 다 그거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청와대가 처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6월에 문재인 씨가 이거 좀 빨리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해서 이번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시행령이 얼마나 서둘러서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아에서 이 시행령 조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같이 이제 각계의 반응을 보도를 했는데, 법조계가 먼저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 이 시행령안은 상위법인 검찰청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 그 위법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서 이런 범죄 저런 범죄 하면서 그 제한을 했는데 범죄의 종류를 가지고 제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위법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명령이 됩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법률보다는 계급이 낮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 수사 대상하고 직급을 가지고 제한을 해버렸다. 그러니 법률을 위반한 명령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정 다투면은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를 수사한다면 그러면 검찰에서는 4급만 수사하느냐.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죠. 이제 이거 엉터리다. 이거 무식한 삼류들의 짓거리다 하는 지적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7월 21일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 부분입니다. 앞에 그 동아일보가 소개한 거하고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수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행령 잠정안에 규정된 것이 있죠. 그런데 규정되지 않은 것,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중에서 그러면 규정되지 않은 범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규정된 것은 이거. 그러면 그 비슷한 다른 거. 이러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그런 것이거나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에서는 하필이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국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그 경우에도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겠죠. 그의 정치관, 그리고 그의 개인의 이해관계, 지금 보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공적인 관계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추미애 씨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법조계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흉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국민은 수사의 공정함을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 만일 자기가 억울한데 이런 수사 대상이 되면 폭력을 써서 자기를 구하든지 법을 부정함으로써 달아남으로써 그래서 부당한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법조계 혹은 검찰이 어떻게 싫다고 하더라. 그런데 앞에서 경찰도 반대한다. 이것은 이제 그 전까지 이야기죠. 7월 21일 이전까지. 그런데 7월 21일 이 잠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경찰이 내놓고 반대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미 개정 공포돼서 이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은 법률이 시행되도록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이런 그 위계 질서가 뒤집힌 하극상의 시행령을 문재인 씨가 내놓은 것이죠. 문 정권이.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시행이 될 개정 검찰청 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개, 6대 범죄로 명시를 해놓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해놨다.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내놓은 이 시행령을 보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만 받으면 6개 범죄 이외 범죄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청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이다. 그러니 뭐 이쪽에서도 위법하다, 저쪽에서도 위법하다. 양쪽 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찰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초안을 받아보니까 청와대가 검찰의 의견을 다 받아줬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제 청와대 쪽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무부, 검찰이 강하게 요구해서 청와대가 들어준 것인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제 보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을 같은 편으로 보고 있구나. 우리 그 국민들에게 알려진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죽어라고 싸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경찰은 그 둘이 한 편이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셋이 한 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만한 부분이 있구나.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뉴스를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면서 그렇게 봐야 하겠죠. 결국 법무부가 그쪽이다 하면은 법무부는 검찰의 힘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정보하고는 좀 반대가 되겠죠.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범위에 마약 밀수 범죄 이런 것들을 넣어준 데 대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경찰이 원래 하던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과거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21일에 이렇게 나온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 5월 7일 KBS 뉴스가 보도를 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KBS는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그 범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범죄가 무엇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그것을 바로 시행령이 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앞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이런 것이 검찰이 직접 그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몽땅 검찰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짜리 사기 횡령 범죄 이거 검사가 수사하게 해서 수사 개시를 하게 하면
그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범죄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한다. 이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입니다. 구급 공무원의 뇌물 사건까지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8급 공무원 이상의 뇌물 사건은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정안으로 나온 것은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9급 공무원 이상이 아니고 단지 4급 공무원만 할 수 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어째서 이렇게 했을까? 법무부는 검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보면 검찰이 겨우 4급 공무원 범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사고 쳤구나. 원래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닌데 삼류여서 무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우리가 그 그린벨트 해제 경우에도 그랬죠. 자기네들이 욕심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식하니까 결국 그것을 갖지 못한 겁니다. 물론 국민이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하고 벌써부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는 검찰하고 경찰이 다 반대를 하니까 사실 법조계도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세균, 진영, 추미애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람들끼리 결론을 냈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KBS 보도까지 봤습니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한겨레 21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6개, 지금 그 개정 검찰청법이 그렇게 돼 있죠.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검찰이 아니고 사실은 법무부가 이것을 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겨레 21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폐지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다.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그게 목표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고 오히려 일부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한겨레 21이 입수한 법무부에서 작성한 5월 4일자 검사 수사 개시 범위 관련 문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법무부에서는 6가지 범죄 가운데 5가지는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포괄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죄 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법조문에 그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형 참사라는 한계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형 참사 이외의 다른 중요 범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법무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문건에 나타나 있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추가로 검사의 직접 수사,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요 범죄, 법무부가 요구한 것은 공안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범죄, 국가기관의 고발 수사 의뢰사건 범죄, 이렇게 5가지를 더 추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찰청법에는 6개로 돼 있는데 11개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한겨레 21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금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검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가깝다 하는 이성윤, 그쪽도 검찰이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이가 나쁘다 하는 윤석열, 그쪽도 검찰이다. 이제 이 점에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에서는 추미애의 검찰 권한은 확정하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은 윤석열만 내보내면 그 다음에는 변함없이 이것을 추진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순열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21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금 그 수사권 축소에 반대를 하고 있고, 게다가 법률을 이렇게 법무부가 확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차라리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서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해놓은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지금 또 고치자. 이제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수파. 이제 이들은 아무리 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라인이 다르고 청와대와도 라인이 다르다. 뭐 청와대의 극소수파와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다 떼어서 경찰에게 준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과의 그 분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검찰만 아니라면 검찰의 권한은 오히려 고쳐놓은 검찰청법보다도 2배나 더 키워놓겠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그러면 경찰은 무엇인가? 경찰은 그럼 떡 주겠다고 꼬드겨 낸 다음에 다 자치경찰로, 경찰도 아니고 그 빌딩 관리원 같은 그런 지방공무원, 뭐 지방공무원이 안 되게 해준다고 해도
더 이상 경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희 아저씨. 이렇게 대다수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경찰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또 새로 뽑아다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경찰이 학수고대하던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준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주겠다. 검찰이 반대한다. 법이 좀 어렵다. 이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좀 생각이 그쪽으로, 이제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죠. 결국 경찰만 이용당하는 겁니다. 머리 나쁜 죄로 이용당하고 먼저 도태되는 것이죠. 상당수가 제거돼 버린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2020년 들어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했죠. 실제로 개정한 것은 이 법률들입니다. 이 개정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한다. 어떻든 좌파 정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쪽에 이렇게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독단으로 바꿔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 죽이고 경찰 힘 키워주기가 아니었다. 경찰이 지금 아마 땅을 치고 있겠죠. 아니면 아직도 모르던가. 그래서 이렇게 개정한 법률들이 속의 내용이 어떤가 간단히 몇 개씩만 알아보기로 하죠. 검찰청법 2020년 2월 4일에 개정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 말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서 다음 달 언젠가 시행이 될 그 법률입니다. 제4조 검사의 직무 1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첫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거 보면 법무부가 어떻게 해석을 했든 상관없이 앞에 소개한 것들, 앞에 나열한 것들은 포함이 된다. 이거 알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는 더 정할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를 20개, 100개 정하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거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죠. 그러면 앞에서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가? 그 합의문에는 22개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6개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것은 그 6개 가지고 5개냐 6개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애초에 그 합의문을 토대로 이거 고친 거다. 그러면은 합의문에 있는 것만큼 대통령령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몇 개 포함시켰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시행령이야. 문재인 씨 마음대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이 22개 범죄를 보면은 부패 범죄 속에
뭐 뇌물 알선수재, 배임 수증죄, 정치자금, 국고 등 손실, 술에 관련 부정처사죄,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이라고 해서 또 등이 붙어 있습니다. 22개의 한정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경제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하고 또 기업 경제비리 등 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금융 증권범죄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있고 인수합병 비리, 파산, 회생 비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 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선거 등, 그 다음에 기타에는 군사기밀보호법, 그 외에 또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뭐 무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 범죄라고 생각은 안 하죠. 위증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위증은 중대 범죄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아마 국민 인식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경찰이 6개 뿐인 줄 알았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네가 무식해서 몰랐던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을 고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검찰청법은 검찰청 안에서 적용이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역시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중요 내용, 이것은 지금 소개할 것은 어떻게 개정을 하는가, 왜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로 바뀐 것들을 보기로 하죠. 주요 내용 첫 번째가 검사와 경찰은 그냥 사법경찰관을 그냥 경찰 이렇게 읽겠습니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충은 맞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협력인 겁니다. 검사의 것을 경찰이 뺏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경찰은 아마 이거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 그리고 증거를 수사하도록 한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다가 혹시 검사하고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 바로 나옵니다.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경찰에게 사건 넘겨라. 이렇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은 뭐 됩니까? 닭 쫓던 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너무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단서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만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 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러면 그 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참 세상에 바보 천치나 만들 것 같은 그런 조문을 만들었다. 이제 이어서 보고 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이 신청과
청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영장 청구 신청을 무시해버리고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안 해주게 되면, 그러면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해 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구질구질하다. 경찰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5만 가지 복잡한 절차만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 그거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 그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조문 몇 개를 신설했죠. 새로 만들었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이 임의 수사가 아니고 강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강제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에게 그 신청권을 주고, 국민이 강제 수사를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둬서 영장 신청 청구 안 하겠다는 검사한테 청구해라 하고 강요하는 법을 만들었다. 국민 잡자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더구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중요범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그보다는 소소한 범죄. 그러니 좀 더 작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의 길을 살려주려고 영장 청구해서 구속수사하게 만들어주겠다. 시작부터 잘못됐죠.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경찰이 나도 수사할 수 있어, 나도 영장 신청권은 있어, 이러고 좋아한다면 그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수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입으로는 이 얘기하면서 그 수많은 경찰에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나눠주겠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 미우니까 괜찮지. 아니, 검찰이 미우면 검찰 두들겨 패지 왜 국민을 짓밟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문재인 씨 지지하고 있다가 구속수사 더 많이 받게 된 것은 국민이다. 검찰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이거 유죄일 것 같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런 거 하면 행복합니까? 이게 무슨 수사권입니까? 수사할 만한 사건이라고 확인이 되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수사 안 하는 권리가 되겠죠. 권한, 그것이 되겠죠. 경찰이 바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개정 이유에 떡하니 넣어 놓은 겁니다. 더구나 이제 이 개정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이제 형사소송법 공포한 내용을 보면 2020년 2월 4일 문재인,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3인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경찰을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먹고 버린 게 이 세 사람이고, 검찰의 증오심을 퍼붓게 해놓고 국민에게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그 미세한 중요범죄가 아니고 좀 더 소소한 범죄의 경우에 굳이 구속수사를 하게 해놓고 이거 검찰 거 뺏어왔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이 3인이다. 이 세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부칙에 보면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2개 법률 고친 것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2월에 공포했으면 6개월이 경과하면 8월이 될 겁니다. 그때로부터 1년이면은 다음 해 8월까지 사이에 시행하면 되겠죠. 이것도 보니까 뉴스가 다 틀리게 계산을 했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시행하느냐? 이 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아주 비비꼬여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위계질서만 봅시다. 법은 최상위의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극상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률의, 그러니까 개정형사소송법, 개정검찰청법, 법률의 시행일자를 하위법인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해서 시행을 결정하게 해놨다. 무효죠. 위법합니다. 이거 그냥 정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개정을 한 그 형사소송법, 현재 공포돼 있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검사와 경찰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게 제195조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가 수사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검사는 하고 경찰도 찔끔 할 수는 있다. 그렇게 고친 겁니다. 경찰 여태까지 좋아했던 거. 멍청해서 그랬던 거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정해놨습니다. 제195조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서 해야 한다. 이게 검찰까지 간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법무부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짓뭉개 버리는 것이다. 이게 법이라고 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그 법 전문가들, 이거 법도 아니죠. 자체 무효다. 자체 위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7조 제1항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 개정안에서 제245조의 5를 신설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조금 해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유죄일 것 같다. 혐의가 인정된다 하면은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뭐든지 자기가 뭔가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내야지 결과가 보일 것 같으면은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땅을 팠는데 금이 나올까 하면서 파다가 금이 나올 것 같으면 검사한테 그 자리 내줘야 한다. 경찰들 행복합니까? 제197조의 4 수사의 경합 앞에서 이야기했죠. 같은 사건을 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 사건 넘겨 송치해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니 먼저 영장 신청한 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가? 경찰은 그러면 무조건 영장을 먼저 청구하고 보겠죠. 자기네가 그거 움켜쥐기 위해서. 이러면 국민은 굉장히 괴롭겠죠. 구속수사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경찰과 검사의 힘싸움 때문에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 또 구속영장 심사받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국민들이 말도 못하게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게 지금 조국 씨 내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다. 추미애 씨도 지금 앞장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무슨 뭐 영장심의위원회 여기에다가 청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사항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위원회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위원회가 민간 조직이고 권고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되죠. 이것을 대통령, 청와대, 법무부가 나서서 했다. 그러면 범죄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헌법 제12조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봤던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법률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면 그러면 합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헌법 제12조 제3항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뭐 이런 것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뭐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겁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을 안 해주면 무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청해라 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이 될 수 없죠. 바로 여기에서 검사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제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도록 규정해 놓은 그러한 형사소송법, 개정법, 또 검찰청법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개정법, 그것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이 되겠죠. 헌법에 위반한 법률은 당연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 형소법 제221조의 5는 위헌법률, 위헌법조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을 교차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에 개정한 두 건의 법률은 다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랬는데, 이 경우 지금 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 구속이 된 때에는 법원에 그 적부 청구를 할 것이 아니고 위헌을 다퉈야 하는 겁니다. 그 법률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위헌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체포 구속을 한 것은 무효다. 그리고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넣어서 만든 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체포 구속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위는 위헌 위법하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통과시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관계된 법 개정, 그것을 어떻게 좀 그 안에서 땜질을 해보든지 어느 쪽에 이익을 더 가져와 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후속 작업, 전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것이 뭐냐면은 국민을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 체포수사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임의수사가 아니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 위헌 법률, 위헌 시행령 이걸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이제 기수에 이른 겁니다. 공포까지 했으니까. 이 죄는 어떤 죄가 될 것인가?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충족한 그런 것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이 되겠죠. 정세균, 진영, 추미애 이 사람들은 탄핵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언급한 이 모두는 탄핵 후에, 탄핵은 파면에 그치죠. 탄핵 후에 형사 피고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위헌정당은 해산이 되고 대체정당의 설립도 금지됩니다. 결국 이러고 보면은 문재인 씨, 추미애, 그리고 추미애의 검찰 중에 추미애파 이러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단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 겉껍질은 이들이 검찰을 매우치면서 경찰을 편드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거 속임수였다. 매우치는 것은 검찰 중에 윤석열파 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뭐냐? 이용하고 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죠. 무식하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운하는 어떤가? 이거 가지고 여기 들러붙어서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놀라운 황운하라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경찰을 배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경찰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같이 이 검찰 쪽에 담합을 하는 그쪽에 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그린벨트 해제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던져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그걸 봉합을 못하고 또 2020년 들어서 강행을 했죠.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강행을 했는데 막상 강행을 해놓고 보니까 검찰도 경찰도 또 법조계도 이제는 국민도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잡고 우리에게 독재하려고 너희가 지금까지 이 검찰개혁 한다고 했냐? 검찰 잡았냐 어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사실은 국민 잡자고 하는 것이죠. 이 구속영장, 체포영장 누구한테 씁니까? 검사 잡으려고 씁니까? 국민 여러분 잡으려고 씁니다. 그거 하겠다고 한 것이고 경찰은 계속 검찰의 밥이고 검찰의 그 하인인 것이죠. 법조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경찰이다. 과욕을 부리면은 이렇게 처참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은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 2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시작된 것은 문재인 씨의 그 숙명이다, 불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조국 씨처럼 어떤 리걸 마인드도 없고 법적인 토대가 없는, 잘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학자인가, 법을 아는가, 아니 그냥 대학 교수라는 직함, 그 직장 아닙니까? 뭐 맨 처음에 뭐 어떻게 해서 교수 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보고는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이다, 청와대에 뭐 그런 거 써놨는데, 그리고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하고 떡하니 대한민국의 이 권력기구를 다 마음대로 고쳐보겠다. 헌법을 그대로 둔 채로. 이래서 지금 족쇄가 겹겹이 걸려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거 해결 못하겠죠? 숙명이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